날 좀 봅시다. 일단은 우리 반의 수업의 목표와 우리 반이 수업의 의미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하고 정규 수업을 좀 하고, 오늘은 일단은 우리가 1%를 그러니까 수1, 수2, 1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수1, 4, 수2, 1 뭐 이렇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반대도 있을 거고 한데, 일단은 1%의 정규 교재는 수원 수는 똑같아요. 다 그런 8개짜리 실전 모의고사의 느낌의 나는 그런 문항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오늘 이제 첫날이기도 하고 뭐 나의 수업을 아예 처음 듣는 친구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재수생이랑 조금 다른 흐름으로 공부를 좀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정규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뭐 날 많이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야 뭐 너희들 뭐 담임이니까 일단 나는 이제 현송쌤이라고 부르시거나 뭐 수희쌤이라고 부르시는데 뭐 언제든 뭐 교무실에 내 자리도 다들 아시니 필요한 거 있으면 오시면 되고, 나는 일단 고3 담임을 매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말했듯이 나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재종반보다 대학을 잘 가면 돼요. 우리 고3이 재종반보다 대학을 잘 가는 게 목표고, 올해 작년은 비싼 게 없고 올해는 거의 우리가 훨씬 잘 보내고, 그리고 고3에 맞춘 흐름에 따라 혹은 고3에 대한 호흡에 맞춘 수업과 할 것들, 컨텐츠 강제성을 띠는 수업을 해줄 테니 잘 따라오시고, 아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야겠구나 라고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2랑 수1이 조금 갭이 큰 게 당연한 거야. 자기가 요주변 일반고라면 당연한 교육과정에 맞춰서 2-1의 수원을 하고요, 2-2의 수2를 하는 구성일 텐데, 우리가 당장 우리의 경쟁 상대 이제 재수생이고 대부분 이제 여기서 범계에서 술 먹고 놀고 있겠죠. 지금 아직도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그럼 걔네들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앞설 수 있는 건 누구야? 당연히 그냥 수2인 거야. 수2는 다 맞는다 생각하셔야 돼. 언제부터? 3월부터. 6월 가고 9월 가고 수능 가면 수2 3문제만 틀리셔도 돼요. 뭐 22번, 15번 둘 중 하나 틀리셔도 되는데, 지금부터 3, 4, 5, 6까지 감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수2를 다 맞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수1과는 조금 다른 흐름, 개념 설명 거의 안 할 겁니다. 어려우면 내려드릴게요. 개념적인 내용 별로 안 할 거고, 수2라는 과목이 가진 색깔, 혹은 우리가 2-2의 수2를 많이 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던져드릴 거다. 그러면 수1에 대한 내용은 수원쌤한테 가서 들으시면 되고, 수2에 대한 내용을 조금 짧게 가볍게 한번 할게요. 뭐 적고 싶은 것을 적으셔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냥 추상적인 거니까요. 수2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상황적 해석이 메인이 되는 과목이에요. 어떠한 상황을 만들고 문제 조건 자체를 만족하는 상황을 구하는 내용이라서 수2는 수학과 조금 달라요. 머리가 조금 필요해. 수1은 월등한 계산을 통해 뭔가를 꺼낸다면, 수2는 그냥 이렇게 만족해. 미분 안 되는 점이 몇 개야, 극값이 몇 개야, 뭐 부등식을 만족해. 뭔가를 던져줬을 때 상황적 판단이 제일 우선시되고, 상황이 어려우면 문제가 어려운 거죠. 혹은 상황이 여러 개 나왔을 때 다른 조건이라는 걸 만족하는 걸 찾아내는 게 메인이 되는 과목이다. 그러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적 판단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 얘가 딸려올 수밖에 없어.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이때겠지, 이러지 않을까? 이때가 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고, 나는 이제 뭐 재수생도 하고 재수하는 애들 뭐 삼수, 사수도 있잖아. 얘보다 얘를 미친 듯이 잘해. 왜? 특수한 것만 답으로 나올 건데 많은 문제를 풀어봤자 맨날 비슷한 상황이야. 할 때 뭐 미적분까지 갖고 뭐 변곡점 막 x축에 딱 만날 때 중근 가질 때 특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나와 여러 가지 문제들, 엔제나 우리가 지금까지 쉽게 마주치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이유 몰라. 그냥 이때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려보고 그려보니 정답이네 답으로 가시면 돼. 그거 말고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 그거 말고 다른 부분은 뭐가 모순인지는 시험 끝나고 찾아보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특수한 상황을 잡고 들어가서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뭐 수2보다는 수1, 2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조건에 요 내용 정말 중요한 상황이거든. 상황적 판단 혹은 문제에서 한국말로 혹은 아니 어떤 관계식으로 뭔가 우리들한테 던져줄 거야. 그거를 보고 어떤 식으로 수식화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 생각하셔야 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냥 14번, 15번, 22번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3차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를 보고 나는 이렇게 하는 거를 극혐해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거고 얘는 그냥 3차 함수 거분하를 그냥 식으로 써본 거지 이게 조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관점이 아닐 거라고. 그냥 3차 함수 fx가 뭔가 빠빠빠빠를 줬을 때 이 빠빠빠빠가 어떻게 돼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지. 이거 써놓고 막 관계식 때려서 ABCD 가강법 때리시는 거 지양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투 못하지 않잖아요? 수투 처음 하지 않잖아요? 접방 못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적 지식을 수학 문제에 적용하는 건데 적용하는 관점에서 이 생각 꼭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고 내가 식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고민해 버릇하세요. 무지성 미정계수, 무지성 연산은 우리에게 수투에서 가장 강점을 줄여줄 수밖에 없어. 시간 많이 줄이셔야 돼. 비율관계, 거리고 뭐 3차 함수, 차함수 만들어가지고 적분할 때 점대칭 이런 것들 막 엄청 많잖아. 내가 하라는 것들은 꼭 드셔주세요. 시간을 줄일 필요도 있고요. 미정계수가 아닌 조건을 받아들이다 보면 그냥 이렇게 풀면 빠르겠구나 혹은 이렇게 풀면 끝인 거네라는 것들을 조금 많이 맛보실 수 있을 거다. 그럼 내가 오늘 드린 요 프린트 오늘은 얘를 조금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교재를 조금 할 건데 정규교재 수1이 아마 2회차 정도 했을 거예요. 수1 1% 들은 친구들은 나는 2회차가 아마 맥스일 것 같아요. 나는 얘를 하고도 2회차를 할 만해요. 왜냐면 너네 수1 8문제 중에 8문제 틀리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수1은 사실 많이 까먹었잖아. 수1보다는 수2는 많이 기억날 거니까 오늘은 얘를 통해서 내가 말한 이것들 그냥 상황적 판단을 해서 답을 가면 되는 거다. 두 번째, 한국말 또는 더하기 빼기 관계식으로 준 조건을 수식으로 바꿀 때 우리가 뭐를 얹자라는 거야? 해석을 얹자라는 거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식을 써야 될까지 한국말로 된 거를 그대로 식으로 옮기면 즉독즉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에서의 즉독즉해 마냥 한국말을 그대로 수학식으로 옮기면 무조건 구려요. 쌤이 해준 거 개꿀, 개편에 저렇게 하면 댕식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시고 체화하시면 수2는 수1보다 천장이 낮아요.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그냥 상황을 많이 던져주는 것밖에 없지 해봤자 정말 돼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보고 완전 100% 평가한 거 3월만 꼈어요. 왜냐면 너네 이제 3월 모의고사는 조금 고3을 신경 쓰니까요. 3월하고 6구 수능에 있어서 최근에 이거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얹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만 넣어준 거고 오늘은 일단 얘를 어디까지만 먼저 풀고 할 거냐 11번까지만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은 4번까지만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4번까지만 빠르게 한번 해볼게. 이미 다 풀었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풀었던 문제겠죠. 일단은 5분 6분 정도 더 드리고 다 푸신 분들 뒤에 거 쭉쭉 푸세요.
다들 잘들 하시는데요. 잠깐만. 내가 말한 요 두 번째 있죠. 나 좀 잠깐만 봐주세요. 이 조건의 수식화의 해석을 언자에 아주 제일 매우 쉬운 내용이 뭐야? 1, 2번 같은 거야. 그리고 조건은 뭐요? 넓이 빼기 넓이로 1, 2번의 조건은 좋지만 우리가 저거를 넓이끼리 구해서 저 관계식에 넣을 게 아니죠. 저는 fs랑 3분의 1 x 빼기 3분의 1이랑 갖다 때려가지고 막 인수분해 해보려고 노력해서 근구해서 a 넓이 구하고 c 넓이 구하고 b 넓이 구해서 저거 줄이던 거랑 b랑 같다 로 풀 거예요. 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야? a랑 c랑 더한 게 b랑 같다라는 거에 우리는 뭐를 얹은 거죠?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를 통한 어떠한 해석을 얘네들이 넓이가 위아래가 같다면 적분한 게 0이라는 해석을 얹어서 수식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얻다가 얘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이 관점을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셔야 된다는 거야. 무지성 일단 구할 수 있는 거 구해봐가 아니라 조건에서 그거 가지고 내가 식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2번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근데 내가 잠깐 2번 잠깐만 봐봐. 나는 일단은 지금 내가 알려주는 이 내용은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닌데 좀 했으면 좋겠어. 일단 2번을 뭘 내가 하고 싶은 거냐면 너는 당연한 거예요. 이 문제 보고 a-b가 0부터 3까지 fx dx를 때린 게 뭐가 된다는 게 3이 된다라는 거를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잖아.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 그렇지? 일단 나는 첫 번째 3참수의 적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스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팁일 수도 있고요. 0부터 3까지 k의 x의 얘를 조금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kx의 x 빼기 2분의 3 빼기 2분의 1 할 수 있겠어? 뭐 한 거야? 2를 그냥 두 개로 쪼갠 거야. 0부터 3까지 k x 빼기 2분의 3 x 빼기 3 dx 좀 생략할게요. 0부터 3까지 k x 빼기 3 오케이. 한 놈이 0이라서 편했던 걸 수도 있고, 그리고 3참수의 적분은 전개하고 적분하는 것에 대한 스텝이 필요하고요. 대부분 개수가 유리수로 나와서 정적분을 계산해 보면 결국 통분해서 더하고 빼고라는 아주 개똥 같은 계산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그럼 나는 이제 뭘 좋아하는 거냐? 수투에서 우리가 계산 안 해도 될 거 좀 스킵하자라는 거 1번. 그리고 얘가 습관이 되면 계산 실수가 무조건 더 줄어요. 더하기 빼기 따위를 덜 할 수 있고 유리수의 계산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적으로 이득이다. 시간이 부족해요라는 거에 해결책 중에 하나겠죠. 근데 사실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너희가 너무 많은 고민을 동일한 문제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런 식의 내용이 좀 받아들여지면 얘가 엄청 쉽다는 거죠. 그럼 결론까지 가볼게요. 이 적분을 요렇게 바꾸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얘를 적분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요 정도는 알겠지? 왜? 내가 적분할 이 자식은 K가 뭐 양수라고 줬죠? 0, 2분의 3,
3이 근인 3차 함수를 0부터 3까지 적분할 거니까 우리 당연히 0이라고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돼? 요 자식 하면 돼. 근데 이게 미쳐버리는 거지. 이게 미쳐버리는 거지. 얘를 보고 오케이 이제 2차니까 전개해서 적분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찐으로 적분해야 될 놈은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2분의 k에 요거일 텐데 적분하면 뭔가 멍청이죠. 당연히 물러갈 거야. 6분의 2분의 k에 3의 세제곱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 차라리 해줘. 그래서 계산을 좀 줄여보자. 혹은 일단은 내가 1, 2번에 넣은 것 중에서 핵심은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는, 혹은 내가 말한 이런 추상적 관점을 적용하는 라이트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였지만 3차 함수의 정적분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3차 함수를 적분할 건데 적분구간의 양 끝이 뭐라면 이 자식의 근이라면 뭐야? 여기다 하나도 없는 거죠. 적분 구간의 양 끝이 근이라면 누구를 요 나머지 한 근을 어떻게 하자고 얘네들의 가운데와 남은 개수 맞추기로 쪼개서 뽕뽕뽕 곱한 거는 적분하면 0이 되니까 뽕뽕뽕만 곱한 거 계산하시면 되고, 얘는 그러면 어떤 식이 무조건 발생할 거야? 내가 적분한 남은 두 놈은 적분 구간의 양 끝을 근으로 가는 2차 함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6분의 공식을 때리시면 되겠다라는 내용까지를 조금 얻으셨으면 개꿀, 못 얻으셨으면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뭐 2번은 뭐 문제가 어렵기보다는 이제 3차 함수의 양끝 적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미 아는 친구들을 좀 그 문제 풀 때 좀 써먹어 주세요. 이번 거의 다 정적분 하는 거 같던데. 3번은 너무 쉬우니까 안 할 건디요. 3번은 너무 쉬우니까 안 할 건디요. 뭐 어차피 물어보는 것 따위들이 되게 특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3번에 만일 저는 FA랑 FB랑 같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절대값을 씌운 3차 함수를 너네가 그려가면서 판단하려면 그냥 극대 극소의 값이 똑같아지거나, 혹은 극대가 0, 극소가 0인 경우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를 날리고 싶어서 그냥 넣는 거고요. 4번 문제 좀 봐봐. 4번이 얘들아 저 네모 박스를 해석한 내용을 밑에다 좀 한국말로 한번 적어볼까요?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 있잖아. 4번에 모든 실수에 대하여 저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저 관점을 너네가 해석할 거야. 그럼 그거를 보고 너네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죠? 한 1, 2분 드릴 테니까 존재한다 이응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혹은 이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한국말로 그냥 적어보세요. 얘가 존재한다. 내가 보고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걸까? 이 문제를 내 빵빵이 자식. 너네가 한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돼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면 이제 15번, 22번, 21번 따위 이 번호대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고, 이거를 맞춰야지 아주 스테이블한 1등급이 될 수 있거든. 그때는 말을 더럽게 어렵게 줬을 때 극한이 존재하는 구간 혹은 극한을 존재할 수 있게 미분이 가능한 만큼이라고 해석을 해서
너네가 이 문제에서 예를 보고 한 생각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 난이도가 어렵다 해서 뭐 알아보러 문제를 써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보자. 지금 내가 한 말이 OK가 됐으면 되는 거야. 잘 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에서 일단 1번 당연히 뭐를 보겠어 우리가? 각각의 함수를 보겠죠. 누구와? x제곱과 누구와? f제곱에서 kx 플러스 fx라는 결국 분모 분자는 각각이 다 무슨 함수야? 연속 함수니까 극한이 존재한다 자체에서 하나의 함수가 뭔가 문제를 만들 일은 없을 거다. 1번. 연속이니까. 그럼 2번. 연속들끼리 나눈 건데 당연히 유리식이기 때문에 언제? 분모가 0이어야지만 극한이 x1 수도 정도는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1%가 아니니까 이 정도 해봐요. 3번. 분모 0인데 분자도 0이면 극한은 존재하니까 답으로 가는 과정에서 상황적 판단은 뭐인 거야? 분모가 0인 게 없거나 분모가 0인 x값은 x는 0만 돼야 된다가 끝이 되겠죠. 여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까가 되겠고, 판별식 쓰신 분들은 꼭 이 말을 조금만 들어봐봐. 이렇게 해석이 됐으면 분모를 이렇게 쪼개고 뭐 f 꺼내는 거 정도는 어렵지 않죠. 얘는 이제 아웃 오브 관심이에요. 얘가 0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 얘가 뭐 x제곱일 때 뭐 얘가 근이 없을 때로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요거 이렇게만 한 번만 봐보자. 그냥 위치 관계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 세 번째 했던 내용을 차함수의 관점으로 한번 쳐다봐 보자라는 거야. 우리는 분모가 0이 되는 게 없거나 0이려면 0에서만 0이어야 되는데 f가 이렇게 떠있고요. 마이너스 2,0에서의 를 지나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따지겠죠. 그러면 요 1번 케이스를 만족하려면 저 직선이 뭐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겠지. 두 번째, 저 직선과 F가 만나긴 만나돼. 어디서? 0에서만 만나야 되는데 봐봐. 이런 식으로 뚫고 가면 0이 여기라면 여기서 연속 안 돼. 극한 없겠지. 분모만 0이니까. 그러면 F랑 마이 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이 접하는 상황에 뭐 아니면 뭐 얘가 있겠고 여기 와서 요렇게 접하는 상황이 있을 텐데 얘들아, 당연히 여기 x좌표 아이고야 그림이 개똥하네. 여기네요. 이 자식의 x좌표 뭐일 수밖에 없겠어? 0일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 누구? 얘일 때는 문제 조건 만족할 거야 안 할 거야?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풀면서 그냥 얘를 보고 이 자식을 본 순간 둘이 0에서 접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그냥 수학 문제의 의미겠지. 여기에서 fx에서 fx 위에서의 접선 중 요 자식을 지나는 접선을 구해보면 당연히 접점 중에 하나 무조건 누구겠어? 0일 거고, 얘는 되겠고 얘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그냥 요런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스무스하게 되실 수 있다. 그게 수학 문제고, 그게 뭔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느낌이겠죠. 0에서도 접해도 되고 이 자식도 둘이 접해도 되지만 얘의 x좌표는 0일 수 없으니까 안 되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기초를 좀 분석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러라고 낸 거겠구나, 이게 답이겠거니라는 이런 생각을 조금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네, 좋아요. 그럼 더 쉬운 거 조금만 할게요. 8, 90 세 개만 해볼게요. 8, 90.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많이 물어보세요. 뭐 8번은 여기까지만 말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당연히. 얘네들이 결국 A랑 2B랑 같다라는 거를 보고 아까 내가 뭐 한두 분 옆에 가서 말을 했는데 얘들아, 너네가 쓴 식이 상당히 귀찮은 계산을 갖고 오거나 계산하는 거 맞아? 이런 감각이 좀 들어야 되거든. 미안, 수업을 하는 거지만 감각적 내용이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아니 맞나? 아닌 것 같아. 너무 많은데? 너무 귀찮은데? 라고 하면 잠깐 멈추시면 돼. 너희가 8번을 몇몇 분들 막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대문이 써가지고 적분 때리고 있으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고3에게 우리가 수학 능력을 평가할 때 있어서 그런 식의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문제는 없을 거다. 의심하셔야 돼요. 되게 귀찮아 보이는 게 맞나? 대부분 아니에요. 이런 고민을 한 1, 2분씩 하면 전체적으로 문제 푸는 시간을 5분 이상 단축시킬 수가 있어. 쓸모 때가리 없는 것들 자꾸 끌고 가시면 안 돼. 조금만 말 더 할게. 만일 너네가 얘네를 근해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진짜 A는 2B라는 식을 만들고 싶을 때 계산량도 어마무시할 거고 스스로가 거기서 시작을 하면 못 멈추거든. 무슨 말이냐면 수학 문제라는 게 결국 우리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혹은 불안감을 해주려면 써야 돼. 막 뭔가를 계산하고 있으면 스스로가 문제를 푼다 생각하지만 그러한 계산을 잡기를 시작하면 멈추기가 힘들어. 모의고사 때는. 수능 때 너네가 풀다가 아닌 것 같은데 멈출까라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애초에 식만 써놓고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식 쉽지 않아 보여, 더러워 보여, 귀찮아 보여?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걸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된다. 시작했으면 또 끝을 봐야 되는 게 수학이기는 해서 제발 이런 생각들을, 이런 관념들을 조금 얻어가셨으면 제일 좋겠다. 우리가 뭐 지금 적분과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요. 뭐 8번은 이 정도만 하고 멈춰 버릇하셔야 돼요. 야 이런 생각이 진짜 필요해. 나도 문제 풀면서 고민해요. 핸들리면서 맞나? 대부분 아니라는 소리죠. 10번도 갈게요. 얘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이때 객거니에 대한 내용일 수밖에 없을 거다. 아주 쉬운 해석이죠. gx를 보고 t까지는 fx고 t를 지나고는 t, ft를 지나는 마이너스 1이 기울긴 직선이구나를 받아들이시면 fx를 그려놓고 너네가 문제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내 맘대로 t 잡아. 그 다음 t에서부터 기울기 마일짜리인 직선을 그려. 그 다음 얘가 gx를 할 거니까 여기 넓이를 다루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해석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t를 늘려보니 t2가 만약 여기가 된다면 넓이가 뭐 늘어나겠구나. t를 잡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려가면서 넓이를 구할 건데 뭐 하래? 맥스 구하래. 당연히 언제겠어? 내가 t를 딱 잡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렸을 때 둘이 여기서 뭐 하시면 접할 때가 답일 수밖에 없고 결론은 뭐가 되겠어? t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f't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t를 구하셔서 답을 꺼내시면 돼. 왠지 궁금하시면 그냥 식을 써보세요. 어떻게? 0부터 t까지는 fx dx 플러스 요거 하나만 좀 할게. 봐봐. 접선 구해서 식 넣어서 절편 구해도 되지만 우리 문제에서 뭐 줬어 이 자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좋죠. 근데 우리는 뭐를 알죠? 여기가 FT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저 삼각형 누구? 요 자식의 넓이 구할 때 직선식 구해서 x를 평가하지 말고 FT인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당연히 누구도 밑변의 길이 역시도 FT가 되는 직각삼각형일 테니까 2분의 1 FT의 제곱 때리셔서 뭐 하시면 정리하시면 이게 GT가 되겠고 우리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뭐가 되셔야 돼? GT max니까 극대겠죠. 미분에서 극값 구해보시면 T값 구하면 뭐 나와? F'T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관계식을 만족하는 나와서 문제가 끝나요. 근데 잘 모르겠으면 혹은 이런 것들이 결국 답이 되는 상황이 되게 특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를 보여주는 10번의 문제가 예시가 되겠다. 쓸 거 쓰시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시고 좀 곱씹어 보세요. 곱씹어 보시면 그런 사고들이 쌓여서 너네들의 실력으로 바뀔 겁니다. 12번 문제를 풀 시간에 좀 천천히 드릴 테니까 12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해봅시다.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주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하면서 해결하셔도 되겠습니다. 12번만 가보시오. 그럼 잠깐 봅시다. 12번, 11번 볼 건데 12번부터 좀 보면 일단은 작수 객관식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냥 이때 객관이건이로 얘 또 끝낼 수 있는 거고 단 이제 공부할 건덕지가 조금 있는 내용이기는 하죠. 일단은 봅시다. 뭐 F가 뽀로로로, G가 뽀로로로, 그 다음에 H라는 놈이 나왔을 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거의 암기 수준으로도 하죠. H0이 0이라는 거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뭐 H3을 구해야 돼가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 H'X라는 놈이 뭐가 되는 거예요? GX 빼기 FX가 되는 거다. 뭐 요 정도는 스무디 킹킹이죠. 그 다음 이런 내용이죠. 극값 한 번이 당연히 H'의 부변이라고 할게요. 부변이 1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한 내용일 텐데 부호 변화의 관점은 항상 뭐라 보시면 돼? 부호 변화가 it과 up으로 보시면 되죠. 부변이 있는 경우와 부변이 있는 경우랑 부호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겠고 부변이 있다 근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변이 없다 근이 아니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이건 수학 문제의 의미성이 없죠. 당연히 부호 변화의 관점에서 부변이 없다 뭐가 돼야 돼? 근이지만 뭐가 돼서 중근이 돼서 뭐 아까 동일한 내용으로 띵킹하시면 되죠. 그러면 G' 빼기 F'이라는 놈이 부호 변화가 한 번 있어야 되니까 나 근 하나 만들 거고 남은 근이 없어도 되지만 당연히 언제 둘이 접해가지고 부호 변화는 한 번 근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게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이렇게만 좀 빠르게 가볼게요. 요놈이 0에서 이렇게 접하고요. X축에 0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너무 개똥같이 일단 요거 하나만 할게요. X는 1에서가 볼 필요가 없는 거를 조금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내가 마일부터 1까지는 GX가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GX를 한번 그려볼게요. X는 1이라는 데는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놈이구나. 내가 A라는 걸 바꿔봤자 1에서의 극값소리 부변이 있다는 게 필연적으로 안 변한다는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 봐봐. 뭐 요렇게 이제 직선들이 생겨 먹은 게 GX가 될 거고
A가 양수기 때문에 요렇게 직선이 그렸을 이 상황이라면 그 값이 있겠죠. 왜? 1 전에는 노랭이가 밑에 있다가 1 지나서 노랭이가 아래로 가니까 부호 변화가 있었을 거야. 이거 1번 오케이? 둘이 접하더라도 1에서 이차함수랑 직선이 접하더라도 1 왼쪽엔 노랭이가 위, 1 지나서 노랭이가 아래가 부호 변화가 있을 거야. 근데 만일 1에서 뚫고 올라가더라도 1에서 왼쪽은 노랭이가 위에 있고 1의 오른쪽도 노랭이가 위에 있지만 당연한 거죠. 2차 함수가 1차보다 커지는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 값을 만들어 버리겠다. 아하, A를 바꿔가고 부변을 따지고 자시고를 할 건데 1에서의 상황은 뭐해? 부호 변화를 판단함에 있어서 A 값의 영향이 없구나. 아, 그럼 1 혹은 요 양의 범위에서 그 값이 없으셔야 돼. 무조건 하나가 나와? 왼쪽에서 없으셔야 되는. 그다음 조금 부끄럽지는 보세요. 문제 조건에서 이제는 이런 가닥을 못 잡았다면 맨 마지막 밑에서 이제 위에가 A의 맥스죠. 그럼 너희들은 A라는 놈을 바꿔가면서 얘네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조금 그려가면서 보셨으면 좋겠어. A의 역할은 단순 뭐야? 기울기밖에 없죠. 삑 해놓고 올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A가 0일 때부터 A를 바꿔가면 얘가 가파르게 직선이 바뀌는구나. 그러면 커지다 어느 상황이 둘이 이렇게 해서 삑 해서 접하겠구나. 해서 끝내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의심은 하지만 믿어는 볼게요. 안 되면 꼭 물어보시고, 뭐 시험지가 되고 손을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결국 A의 맥스라는 조건에 좀 고민을 하셔야 돼. 아, A를 키우다 보면 어떨까? 삑 해서 접하고 얘보다 좀 그 값이 뭐 2개가 더 생겨버리겠죠. 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12번 정리하시고요. 정리 다 하신 분들은 11번 1, 2분만 드릴 테니까 아직 못 풀어서 11번을 못 봤다. 문제만 읽어보시고 11번은 좀 다른 거 정리 좀 해드리려고 11번까지만 좀 할게요. 그럼 풀고 계시면 돼요. 내가 3분 컷을 해야 되니까 11번 좀 볼게요. 두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조금 할게요. 일단 1번 3차에 근계수를 좀 씁시다. 3차의 근계수 관계를 좀 쓰셔야 돼요. 필수예요. 이거는 필수예요. 아까 그 3차 함수의 정적분은
필수보다는 권장이고요. 얘는 필수예요. 두 번째, 도형적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참 수능에서 요새 진짜 좋아해요. 중학교를 잘 이수해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두 가지만 할게요. 일단 첫 번째 3차의 근계수 뭐만 기억하셔도 돼? 최근에 어떻게 구하죠?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가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관점을 좀 가져가셔야 돼. 3차의 세근의 합은 뭐에 2차와 3차의 개수만 가지고 결정되는 놈이기 때문에 F는 0의 근이나 F 빼기 2는 0의 근이나 F 빼기 직선은 0의 근에 뭐가? 세근의 합이 같을 수밖에 없구나는 머릿속에 있으셔야죠. 오케이? 얘는 정말 중요해. 우리가 특히 전 세계에서 3참수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3참수가 가진 특징 중에 비율 관계 세근의 합 정도는 꼭 써먹을 수 있으셔야 돼요. 뭐 거리곱부터 해서 나오는 것들 뭐 쓸 수 있으면 조금 편한 건 맞는데 얘네들은 많이 편해지기 때문에 꼭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 얘네들을 좌표 평면에 올려서 그릴 건데 fx가 이제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라는 거, 그 다음에 0이라는 근을 갖는다는 거, 그 다음 저렇게 2차식이 쪼개질 거라는 거.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갖겠죠? 한 배씩보다 클 거니까요. 두 근의 합은 양수일 거고요. 두 근의 곱은 음수일 거예요. 그럼 너네가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좀 표현해보는 거를 습관을 좀 들여보세요. 최고치 한계수 양수, 음수에 꽂혀 계시지 말고 뭔가 미지수들이 있을 때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근거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 서로는 두 식은 가질 거고요. 두 근의 합 A니까 양수일 거고요. 두 근이 곱은 음수네요. 얘들아, 둘이 곱해서 음수가 부호가 다를 거고요. 둘이 더했는데 양수면 양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돼? 가운데가 0이지만 이 남은 근보다 저 끝에 생기는 근이 좀 더 클 거다라는 거죠. 합했을 때 양수가 돼야 되니까. 오케이? 이런 좀 디테일한 것도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 근의 합이 얼마예요? A구요. 0,0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2x2인 직선을 이렇게 뾰로로 그리면 요놈의 뚱방이의 좌표를 뭐라고 두래요? A라고 할 건데요. F 빼기 L의 세 근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고요. 근데 F랑 L이 우리가 지금 뭐 한다는 거 알아요? 0에서 접한다는 거 아니까 얘는 0 더하기 A라는 놈의 X좌표가 되겠죠.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뭐 미분해서 접선구해서 접선이랑 써가지고 꺼내서 인수분해 하지 말고 뭐 하시면 돼요? 놈이 뭐 A, F가 되겠죠. 이게 끝이고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도형은 뭔 말하고 싶냐? 원위에서 딱 수능에 나올 법한 도형 딱 3개예요. 조건의 수식화에 대한 내용도 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원이라는 도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로서 문제를 풀고 싶으셔야 돼요. 다시 원이라는 도형에 정의가 아닌 성질을 쓰고 싶어야 돼. 딱 2개 더 할까? 삼각형 뺄게. 정삼각형 이등변에 수세발 꽂아버리면 되니까 아무런 의미 없고 도형 뭐? 마름모라는 도형이 있을 거고요. 평사라는 도형이 나와요.
근데 나는 이 두 놈 중에 얘의 비율이 70% 80으로 70으로 합시다. 얘 25% 5% 나올 수 있는 확률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만 정리하시면 돼. 얘들아 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 여기에서 뭐 구해서 접선 딱 빠빠빠빠 구해서 절편 찍고 원 구해서 원방 넣어서 대입하겠다 생각만 해도 우회겠죠.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뭐를 쓴 거야? 원주각이라는 성질을 쓴 거죠. 문제 푸신 분들 어떻게 풀었어? 0, A, B가 요 놈을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라면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푸시면 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셔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따라서 F'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해서 문제를 끝냈을 거야. 성질을 썼다라는 것을 배워가셔야 돼. 성질을 썼음을 인지하셔야지 너희들이 직독, 직시 따위를 안 할 수 있는 거야.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원방구에서 넣자가 아니라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성질을 수식을 쓰고 싶으셔야 된다. 그놈은 그래서 원주각의 성질로서 둘이 수직이네 A에서의 접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말은 뭐 내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이에요. 성질은 뭐죠? 대각선이 수직 2등분하는 바가 성질이에요. 어떠한 관계식들을 통해서 도형이 만들어지는데 걔가 말은 뭐다? 오케이 그럼 변변 길이 구해서 다 갖다 써야 됐다가 아니라 뭐 하자고? 그 점들끼리를 이용한 기울기 대각선 세워서 수직이다 뭐 중점이 같다 따위로서 문제를 풀면 될 거라. 수학 문제를 푸는 관점을 정의가 아닌 성질을 쓰자가 우리한테 좀 중요한 내용일 거고요. 형사가 오히려 말은 뭐랑 반대예요. 대변 길이 같다. 성질이에요. 도형의 성질을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문제에서 얘네 A, B, C, D가 뭐를 이룰 때 라고 줬을 때 정의적인 내용이 아닌 성질을 이용한 문제풀이를 하고 싶은 생각이 1초만 들면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겨울방학 때 내 수업을 듣는 거에 의미성이 조금 생긴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부스를 뽑았는데 얘가 하나가 나왔지? 정리 한번 하시고요. 한 30초간 쉬었다가 합시다. 일단은 이제는 이 프린트는 안 할 거고요. 윈터스쿨 고3 수학투 1% 0107 그 자식만 할 거예요. 두 개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아가들 좀 풀 시간 좀 주고 싶어서 하나 넘기면 이제 11회가 있으면 되고요. 이게 수1,2가 합본이에요. 교재가 합본이라서 1부터 10까지는 수1이고요. 11부터 22까지가 수2예요. 그래서 1% 듣는 친구들은 이 교재에만 있으면 되고 1% 4% 1% 조금 크로스로 듣는 친구들은 책을 한 번만 써도 수1,2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나는 수1 4%인데 수2만 1%예요. 그냥 수1 1%의 내용도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 좀 많이 하세요. 특히 뭐 1%인 친구들은 정규 교재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학 컨텐츠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수학 1 좀 못하는 부분 좀 받아가서 뭐 질문하고 수업 들으면서 채웠으면 좋겠다. 왜냐면 수학 1이 1% 친구들도 수학 1 좀 많이 까먹었더라고 서현쌤이 전달해 주셔서 좀 라이트한 거 좀 풀어가시고 질문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3분 뒤에 종이 치거든요. 11회에 1번, 2번 두 문제만 할게. 두 문제만 해보고 끊을게요. 1, 2번을 풀었다. 얘들아 3, 4, 5, 6을 풀지 말고 요거 남은 문제 푸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2번 푸신 친구들은 3, 4, 5를 풀지 말고 요거 남은 문제 좀 풀어주세요. 네. 좋아요. 대답 보자라고 우리 아가들.
하지 않은 그림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구나라는 거를 좀 머릿속에 담아뒀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1, 2때까지만 하던 이런 인버스 뭐 역함수에 대한 원래 고1, 고2 때는 어떻게 역함수가 존재해 증가만 해 감소만 해 프라임이 0보다 프라임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같은 걸 했지만 이제 우리 고3이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좀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결국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라는 것 자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정의적인 내용은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증가 감소가 아니라 다른 거 넣으면 다른 거 나온다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연속 함수들은 다른 걸 넣었을 때 다른 게 나오려면 커지기만 하거나 작아지기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일 어떤 놈도 뭐 이런 놈도 역함수는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거 넣으면 다 다른 거 나오니까요. 뭐 빵꾸는 뭐 어딘가에는 뚫려 있기는 해야겠죠. 빵꾸는 어딘가에는 뭐 이렇게 뚫려 있기는 해야겠죠. 얘도 역함수는 존재할 거라고. 왜? 다른 거 넣으면 다른 거 나오니까요. 그래서 3번의 내용은 가조건 자체를 너희가 역함수로 받아들였었을 때 나조건에 있어서 gx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gx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둘이 역함수야? 당연히 gx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놈에 대해서 다시 gx는 x는 c에서 극한이 없다라는 말이 너희들은 뭐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fx는 c를 만족하는 x 값이 k라면 x는 k에서 극한이 없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뭐 역함수의 기본 성질이죠. 역함수가 x는 c에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 fx는 y는 c가 되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fx가 c가 되는 x값이 k라고 했을 때 k에서 극한이 없구나.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fx가 극한이 혹은 이제 불연속이 되는 상황을 만들려면 뭐밖에 없다는 거 정도는 알죠? 2밖에 안 되겠죠. 0부터 2까지는 다항함수고요. 그 다음 2부터 4까지는 또 다른 다항함수기 때문에 얘가 0과 2 사이에서 2부터 4까지에서 뭐가 될 수 없어? 불연속이 될 수가 없구나 라고 해서 어디서? 2,4에서 2 같은 거 어디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셔야지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끝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저 역함수라는 거의 관점에서 결국 이 해석만 너네가 스무스하게 했다면 얘가 x는 k에서 극한이 없어야 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데가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으니까 2에서는 극한이 안 나오게끔 뭐를 그림을 적도록 생각하셨으면 될 거다. 라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케이. 뭐 해설지에도 있는 내용이 되겠고 내가 이제는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꼭 증가 감소만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잘 푸셨어요? 우리 로피탈도 있고 이런 부정형을 미분계수 정의로도 받아들여도 되지만 이런 분모의 거듭 제곱을 통한 극한의 수렴 조건 쓰는 거 좀 이따 써. 냅둘게요. 분모 혹은 분자가 제곱꼴로 되어 있는데 영현이 값을 수렴하는 조건 다 뭐야? 그냥 영인적인 개수 쫌쫌이 맞춰가지고 통으로 약분 때리시고 연산 때려라 뭐 이거밖에 사실 할 게 없겠죠.
그럼 너희들이 얘를 보고는 쓸 수 있는 식이 뭐가 있겠어? fx는 뭐 하세요? 나한테 한 말이야? f는 x를 들고 있어야 된다가 되겠고 뒤에 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해?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인데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두 개가 있으니까 f에는 x 플러스 1이 몇 개가 두 개가 있겠고 뭐 다른 뚱빵이 있겠다. 제 합쳐서 뭐 하시면 돼? f는 2배의 x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플 약분 넣어서 날려버리시고 계산하시면 되겠다. 뭐 여기서 억지로 필탈? 난 별로 그냥 x 빼기에 집어넣으면 통약분 되니까 나머지 얼마나 이뻐요? 0 넣으면 계산될 거니까. 4번은 이렇게까지 오셔야 되고 자기가 이 4번의 내용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어려운데요? 그럼 암소리 뻗하지만 내려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의 해석, 영인자 관점을 통한 부정형 계산의 해석을 디프툴로 깔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5, 6, 7, 8 할 건데 풀시간 좀 더 드릴 건데 얘들아 5번만 잠깐만 한 번만 봐봐. 너네가 5번을 문제를 읽는다면 일단 적어도 죽어도 뭐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t는 풀마 1이구나는 잡고 가셔야 돼.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t값이 오직 하나일 때를 보고 분자는 연속 함수죠. 분모도 연속 함수예요. 아까 했던 거죠. 그럼 어디서만 극한이 없을 수가 있죠? 분모가 0에서만. 근데 두 개겠지? 분모가 0인 건 풀마일 두 개니까 1에서 없으면 마이너스 1에서 있어야 된다는 식을 쓸 거고 마이너스 1에서 있으면 1에서가 극한이 없으면 마이너스 1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는 식을 쓸 건데 얘는 좀 끝까지 내가 증명도 한번 해줄 거야. 얘들아 풀마 1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있을 수가 있을까? 1이 있을 수가 있을까? 를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뭔가 마이너스 1은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보이죠? 절대값이라는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모르겠으니까 일단 가보는 내용이 좀 중요하긴 하다. 일단 킥고잉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5번 찍을 거면 루트 2 아니면 0으로 찍으셔야죠. 그리고 갑자기 1번, 2번, 4번으로 찍으시면 답을 맞출 생각이 없었다. 시간 많이 여유롭게 드릴 테니까 8번까지 할 수 있는 거 do your best. 약간 최선호 메타로 한번 가봅시다. 쭉쭉 가보셔도 돼요.